네, 장관님. 그 오전에도 사학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려움이 있는 건 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그 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리 사학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교육부는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태도를 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리 사학은 정부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파장이 이 큰 문제인데 좀 더 정의롭게 말이죠. 우리 정부가 좀 더 정정당당하게 또 단호할 땐 단호하게 이렇게 취했으면 좋겠어요. 김문기 총장 취임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 사회에서 총장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은 교육부로서는 개입하기가 어렵고 다만 차후에 비위가 있거나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취임을 못할 겁니다. 취임을 못하고 결국은 계속 아마 시간을 끌면서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취임 못하고 나중에 물러날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제가 보기에는 좀 걱정이 돼요. 교육부가 좀 미적미적하고 말이죠. 그래서 좀 정의롭지 못하고 이래서 이미지가 뭐 손상당할 수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비리 상황 문제, 왜냐하면 많은 언론도 다 지적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문제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최대한 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문제를 하나둘씩 매듭을 짓고 말이죠. 해결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좀 정정당당한 모습이 정부의 신뢰를 올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네. 법령의 범위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막과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맞춤 과외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화상 과외 서비스인데요. 이게 사실은 학원도 아니고 과외도 아니고 이 단순한 통신 판매업인데 이 굉장히 지금 인기를 좀 끌고 있고요. 특히 지방 학생들 상대로 많이 끌고 있습니다. 이게 화상가해 현황 모습인데 화상가해를 치면은 바로 화상가해 사기가 나옵니다. 연관 검색어로. 실제로 이 사기가 굉장히 많고 피해 사례는 뭐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피해 사례가 넘겨보세요 하면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황당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수강료를 냈고 그 과외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해서 비싼 수강료 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그 업체 대표가 돈 들고 사라져버리고 이게 구제는 제대로 안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이 통신 판매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데 공정거래위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실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하고 좀 이야기도 해보시고 파악을 좀 하시고요. 과거에 메가스터디 같은 그런 강좌가 있어가지고 이 원격 사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그게 사교육이기 때문에 학원법을 개정해서 법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법 테두리 안으로 저는 넣어서 뭔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 지금 마약 문제 사실은 이게 올해 지금 33명 7월까지 33명이 적발이 됐는데 15명 이야기인데요. 지금 쉽게 마약류 판매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10대들이 그 다음에 예방교육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 자료 넘겨보세요. 여기 보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이런 마약류를 접할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도 아마 교육부에서 별로 저희가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좀 챙겨보셔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해도 할 건 하시고 말이죠. 앞으로도 이 사이트 좀 유해 사이트로 분류를 해서 좀 정리를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작년에 7조 원 정도 예산이 잡혔고 오늘 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해서 GDP 1% 선까지 예산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이 대학 재정 지원 이게 지금 사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지요.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저 GDP 1%까지 되면 더 심화가 될 거고 대학 평가 문제에서도 좀 지방대도 여러 가지로 불리한 면이 많은데 이 재정 지원까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 대학별 격차는 어떻게 해소가 되는 거죠? 이 대책은 있습니까, 정말? 지방 재정 제한 대학 제도는 이제 2014년으로 끝을 내고 지금 걱정하시는 모든 점을 담아서 건전한 대학 평가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재정 지원은 정책 수행 수단으로 쓸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독립된 집회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지금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균형을 잘 맞추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국립대 건물, 저희들이 58개 국립대 건물, 이게 교육부 자료입니다. 요청을 했는데, 40년 이상 된 건물이 150개, 30년 이상 된 건물이 565개입니다. 23.3%. 그리고 한 20년 이상 된 건물이 이제 절반 가까이 되는데, 이 안전 문제 오늘 또 많이 제기가 됐는데, 이 안전 점검 한번 해보실 국립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네, 국립대는 저희들이 다 하는데 문제는 사립대가 좀 그런데 자치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전체 3,300여 개의 건물 중 정밀 안전점검 받지 않는 건물이 78.9%입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했는지 몰라도 안전진단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58개 국립대고, 그런데 이렇게 노후된 건물, 사립대 문제도 있습니다. 사립대 문제 서울에 있는 H대학교 문제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진짜 한번 진단을 좀 해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존경하는 한성교 의원님, 네.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 20년 지나면 시작이 되는데, 우리 대학은 지금, 대학뿐 아니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네. D등급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C등급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금년 내에 정밀 진단에 들어가고, 다만 A는 문제가 없고요. B등급은 이제 C등급으로 넘어올 때 그러는 아주 체계적인 이 점검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